안녕하세요. 헤더의 터닝 페이지 헤더입니다. 오늘은 5월부터 7월까지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 헤더의 터닝 페이지와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가 선보이는 DMZ 랜선 영화관 다락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벌써 3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마지막 작품을 소개하게 되었네요. 지난달 헤더의 터닝 페이지에서 영화 송환 소개 영상을 보신 뒤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 공식 채널에서 영화 본편과 김동원 감독의 코멘터리는 잘 시청하셨나요? 올해 12년차를 맞이한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는 2020년 9월 17일부터 24일까지 약 8일간 진행될 예정인데 국내외의 최신 다큐멘터리 영화를 야외 상영, GV, 포럼 등 다양한 방식으로 만나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큐멘터리 산업 관계자들을 위한 다큐멘터리 종합 플랫폼 DMZ 인더스트리까지 운영하고 있다고 하니 영화를 좋아하시는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다큐멘터리 영화라는 장르를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저와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가 함께하는 DMZ 랜선 영화관 다락은 다큐멘터리와 한자 즐거울락을 합성해서 만든 단어로 인간, 시간, 공간을 주제로 하는 3편의 영화들을 온라인으로 선보이는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6월 시간에 대한 영화 송환에 이어서 이번 7월에는 공간에 대한 영화 공동정범 함께 마지막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영화는 2007년 8월 여름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오세훈 전 서울특별시장이 용산국제업무지구 특별계획 개발 방안을 발표하면서 강제 철거가 시작되었고 용산 지역 철거민들은 이주대책과 보상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2009년 1월부터 한강로변 옥상 건물에서 점거 농성을 시작했죠. 이때 전국 15개 지역의 전국 철거민연합회에서도 연대 참여를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이례적으로 25시간 만에 경찰 특공대를 투입해 진압을 실시했고 철거민들이 점거 중이던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5명의 철거민과 1명의 경찰관이 화재로 인해 사망하게 되었죠. 검찰은 화재의 원인을 철거민들의 화염병이라 발표했고 현장의 철거민들을 공동정범, 하나의 범죄를 각자가 분담하여 공동으로 범행을 저지른 사람들이라고 칭하며 기소하게 됩니다. 기소된 철거민들은 모두 형을 언도받고 수감을 시작하게 되죠.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금융위기로 인해 용산 재개발 사업이 중단되면서 용산 참사가 일어났던 현장은 주차장으로 또 오랜 시간 어떤 개발도 하지 않자 고요한 숲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리고 수감 4년 후 철거민들이 특별사면을 받게 되면서 과거 불합리했던 자신들의 재판 결과를 뒤바꾸기 위해 갖은 노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동료와 경찰관을 죽였다는 죄명으로 범죄자가 되었던 철거민들은 그날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4년 만에 한자리에 모이게 되죠. 그러나 반가움을 느낄 새도 없이 좌담회는 싸움과 분노의 장으로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자기만 아프고 다른 사람은 아프지 않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보면 서로 잡아먹으려고 그러지. 미안합니다. 아니 미안하다고 하라고 해서 하잖아. 한때는 같은 곳을 바라보고 투쟁했던 이들이 지금과 같이 서로를 믿지 못하게 된 데에는 어떤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것일까요? 김일란 감독과 이혁상 감독의 영화 공동정범이었습니다. 제8회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에서 첫 공개와 동시에 최우수 다큐멘터리상 관객상을 휩쓸었던 영화 공동정범은 그해 한국독립영화협회가 뽑은 올해의 독립영화로 선정되었던 작품이기도 합니다. 2018년 개봉한 이 영화는 살아남았기 때문에 오히려 사는 게 지옥 같고 진짜 고통을 경험하는 것일 수 있음에도 희생자, 유가족에 비해 생존자들의 이야기는 나중으로 미루어지는 분위기가 사회 전반에 흐르는 것을 보면서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용산 참사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싶었다. 공동정범이 신성한 피해자로서 유형화된 시각을 탈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언급했던 두 감독의 제작 의도를 잘 담고 있기도 합니다. 사실 두 감독은 처음 이 영화를 기획하던 시기 수감 이후 철거민들을 만나 이들의 기억을 추적하고 트라우마를 보듬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려고 했지만 출소 후 직접 만나 인터뷰를 시작하자 철거민들의 기억은 절대적 사실이 아닌 것임을 알게 되었고 이들 사이에는 증오, 경멸, 원망, 자책, 불신과 같은 감정들이 존재함을 알게 되면서 제작 방향을 바꾸게 되었다고 밝히기도 했죠. 같은 상처를 공유하고 있는 이들이 어느 순간 서로를 미워하게 되어버렸는데 정작 이런 상황을 만든 국가는 책임을 외면하는 모습을 스크린으로 옮겨놓으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영화 속 용산 참사 생존자들은 제작진들과 인터뷰를 진행하며 이런 말을 합니다. 나 때문에 동지들과 경찰이 죽은 것만 같아요. 여전히 잠에 들면 나는 불이 나는 꿈, 경찰에게 쫓기는 꿈을 꿔요. 출소 이후 느낀 바깥 세상은 진짜 감옥보다 더 감옥 같은 전쟁터예요.
딸이 언젠가 뉴스를 보더니 나에게 아빠 범죄자였어? 라고 말했어요. 내가 기억하고 있는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하니까 머리가 복잡해요. 여러분도 이 영화 본편을 보시면서 용산 참사에서 살아남은 이들에게 공동정범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불타는 건물 안에서 살아남은 철거민들의 삶은 현재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직접 알아보시길 바랄게요. 지난 3개월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9월 17일부터 24일까지 개최될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그럼 상단에 뜨는 카드를 클릭하신 뒤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 채널에서 영화 공동정본 본편과 김일란 이혁상 감독의 코멘터리도 함께 시청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리뷰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헤더의 터닝 페이지 구독과 알림 부탁드릴게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